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조국이 드디어 구속되는 감옥에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구속이라기보다는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 본안 재판에서 완전히 이제 감옥행으로 결정이 나는 날 12월 언제입니까? 12일입니다. 12.12 사태 있었던 그날에 이 재판이 있군요. 자, 조국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이 이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심,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법적 논리가 없습니다. 3심, 이 대법원 재판은요, 새로 재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법리 적용이 잘 됐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요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심, 2심이 일치했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맞다는 이야기죠. 중대한 어떤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요, 조국은 드디어 끝났다. 자, 이번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2년간 꼼짝없이 살아야 되고요. 조국이는 구속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형 2년 그대로 유지되면 그대로 2년 다 살아야 됩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건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 왜 이 재판이 빨리 열리지 않고 질질 이렇게 늘어지는지 그걸 갖고 법원을 의심했던 그런 목소리도 많았고요. 법원 내부의 어떤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그런 카드라를 많이 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약간 참고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이가 원래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법고시 패스는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은 없죠. 그렇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관련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동기들이라든가 선후배 관계로 얽히는 법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연결선을 갖고 있다. 특히나 이 조국이가 믿는 가장 큰 동아줄은 문재인, 김명수 이 라인이죠. 저는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제가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됐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김명수 체제가 지금도 더 강고하다라고 봅니다. 대법원만큼은 그런데 사정이 좀 다르죠. 여기는 그 사이에 대법관이 여러 명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분위기는 이번에 2월, 내년에 2월에 그때 이제 정기 인사 때 말이죠. 한 번 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문재인, 김명수 체제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열리는 12.12 이 마지막 이제 조국 대법원 재판.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 저는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법정 구속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감옥행으로 이제 인도되겠죠. 자, 조국 오늘 뉴스를 보면요. 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이 선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 황운하 이런 것들 결국에는 국회의원 달았잖아요. 황운하 같은 경우도 임기 다 채웠고 말이죠. 그리고 유미향 같은 것도 임기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 빌런들이죠. 악당들이죠. 이런 악당들이 설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때려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체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여권 핵심부, 여권 신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때려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적의 적은 동지 이런 개념인데요. 그 우리나라 이제 이 여론 흐름을 보게 되면은 뜨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내 잘났다 소리는 아무리 해봐도 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때리고 까주고 싸워주면은요 그 사람 주변으로 시원하다 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클래스로 보면 A 클래스는 못 되고요. 후진된 클래스다. 좀 낙후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진짜 좋은 정치는 나의 상품과 너의 상품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제일 좋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언론도 그런 쪽으로 주목을 해주고 이러니까 전부 지금 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이슈 메이커들이 대부분 떴죠. 좌우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 조국이는 지민 비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2석이죠. 이러다가 20석 할라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 갔었죠. 그렇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결집하면서 12석에 머물렀는데요. 12석만 해도 굉장히 큰 수치죠. 과거에 친박연대 1기 때 그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죠. 그때는 15석인가 그랬죠. 그때 이후로 깜짝 놀랄 그런 성공인데 어쨌거나 이 조국 드디어
운명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옥 들어가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되기 때문에 뭐 대선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굳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살아날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이 터집니다. 파기환송이라 그러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다시 재판하라라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조문 다시 살펴보고 공부 좀 해가지고 다시 판결하라라고 내려보내는 걸 파기환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또 판결한다고 그게 다시 대법원 또 올라가요. 이 과정에서 이게 몇 년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국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도가니 던지가 아니고 도가니 던지였었는데 구멍이 하나 작은 게 생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안 오겠죠. 그건 당연히 안 와야 되고요. 조국이는 노리는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공작을 또 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조국도 돈 많아요. 여기도.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참 모순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누릴 건 다 누렸잖아요. 소위 이제 1%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혜택받은 특권층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본인의 이제 정치 지향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거든요. 예전에 산호맹 그 사건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회주의화된 어떤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념을 자기 뇌리 혹은 가슴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버렸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조국. 자, 조국이가 지금 할 거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 때리는 것밖에 없겠죠.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 윤 정권 조기 종식하자.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더더욱 이런 것을 갖고 떠들고 있죠. 국민 울분 차곡차곡 담았다. 조국 혁신당 탄핵안 공개. 민주당은 그래도 탄핵이라는 말을 가급적 삼가고 있죠. 이재명이가 그걸 일단 은검을 시켜놨더라고요. 탄핵이라는 말을 지금 하게 되면 역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탄핵 떠들어봐야 먹히지도 않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와는 다릅니다. 자, 시일야 방송되고 읊으면 윤 탄핵 초안 공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5개 사유가 된다 그러네요. 무슨 사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무슨 사유가 15개나 됩니까? 술 취한 선장 끌어내리자라고 하네요. 참 기가 찹니다. 조국 혁신당 이게 보니까 김영삼 기일을 또 맞춰가지고요. 김영삼 YS의 용기를 제가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그 용기로 여기 있네. 조국 김영삼 용기 이어받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검찰 단죄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기일에 또 여야 많은 정치인들이 몰리더라고요. 자, 요거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저 좌파에서. 우파에서만 일부 가는 거죠. 이 우파에서도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갑니다. 일부만. 그리고 우파 안에서 이런 어떤 영웅들을 이렇게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성역화가 거의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냥 역사책에서 그냥 악당으로 쓰레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독재자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다가 하나는 김영삼까지 이제 저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세력으로 이제 불리는 저들이 우리나라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YS, DJ, 그리고 노무현 이런 사람들 추도식 할 때는요, 여야 없이 그냥 잔뜩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대통령처럼 해준다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 사람 다 합쳐봐야 제가 볼 때는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 세 사람 다 합쳐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안 그렇거든. 그냥 김대중 길이다 그러면 거기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많이 갑니다. 지금 몰려가지고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 이런 식으로 또 연설을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한다고요. 김영삼 또 관련된 어떤 그런 추도식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YS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안 됐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또 떠들어대고 이렇게 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노무현 추도식에 가면요, 더 합니다. 그건 눈물 흘리면서 그냥 쇼도 하고 막 그래. 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두 분은 그런 어떤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거 뒤집지 않고는, 이거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 안 됩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솔직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금 그분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까마득한 일이죠. 까마득한 일. 이런 것은 나중에 과제로서 결국은 다 역사책에, 역사에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신원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보수 우파 애국 자유진영이 힘을 가져야 되고 충분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충분한 힘은 여론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충분한 의석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정권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류는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세력은 교체되지 않았다라는 걸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이후에 만들어진 이 모든 역사를 이 관장했던 주력 세력들은 어디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역사책에서도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안에서도 사회 현상 속에서도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 때문에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라고 하면은요, 이런 역사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김문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훨씬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이고. 지금 당장의 현안만 쫓아가지고 인기 있다, 없다, 이걸로 그냥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조국 어쨌거나 드디어 갑니다. 가면 진짜로 갑니다. 이제 조국은 사라집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형 확정된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완전 끝납니다. 여기 이제 밑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해병대 최해병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일인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그래 조국이가 지금 현재는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어쨌거나 현 여권과 이 맞서는 세력하고 완전히 거기와 코드를 맞추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난폭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발버둥도 끝났습니다. 촛불도 꺼지기 전에 확 한번 탄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냥 이걸로 그냥 소멸할 것이다.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잘 가라, 조국. 멀리 안 나간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